자, 오늘은 이제 3,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 있어. 이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 얘의 세근을 얘라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x-알파, x-베타, x-감마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갖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올 거고요. X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얘가 바로 B가 돼야 되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3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지. 모든 어떤 다항식의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건. 모든 근의 합이라고 그랬다. 뭐 실근의 합 또는 뭐 양근의 합, 양수인 근의 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두 근식, 세 근이 있는데 두 근씩 곱해서 더해. 그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얘가 바로 C니까 그게 바로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뭐냐면 이거 곱하기 얘가 D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4차나 뭐 5차나 6차나 모든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야 무조건. 자, 짝수차는 플러스고 홀수차는 이렇게. 왜? 홀수 3개가 곱해지면 홀수개가 곱해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래서 붙는 것 뿐이에요. 됐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616번 봐. 다음 문제에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되죠. 자, 겁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 언제 통분하지? 아니에요. 이거 통분하는 의미가 아니야. 이걸 응용하는 거야. 여기에서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 감마. 세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요? 5죠. 그러면 얘는 요 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 얘가. 이렇게. 얘는 그럼 뭐랑 같아? 5 마이너스 베타랑 같아. 얘는 뭐랑 같아? 5 마이너스 감마랑 같은 거 이렇게 감마. 그래서 알파분의 5 요건 이제 다 전부 다 나누면 돼. 그러니까 이건 알파분의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베타분의 5 플러스 감마분의 얼마? 5 마이너스 1 얘 구하란 문제야. 얘를 구하란 문제고요. 그럼 얘는 이제 통분하면 되잖아. 얘는 통분하면 되잖아. 얘는 통분 어떻게 해? 분모끼리 다 곱하고 알파 베타 얼마? 감마 분해. 그죠? 얼마?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 곱하고 여기다가는 알파 감마 곱하고 여기다가는 알파 베타 곱하니까 결국 얘는 5 괄호 알파 베타 플러스 얼마? 베타 감마 플러스 얼마? 감마 알파. 얘를 구하란 문제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구하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분의 얼마야? 여기서 얘는 얼마야? 5. 얘는 얼마예요? 9. 약분하니까 얘는 9네. 그래서 9-3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여기서 요거를 알면 돼. 얘를 갖다 구해놓고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변형해야 돼. 요런 문제는 항상 요렇게 푸는 거지. 이거 세 개를 여기서 이걸 직접 통분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못해. 아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굉장히 복잡해진다. 알았지? 참고적으로. 우리가 자 3차 방정식 얘의 세근을 얘라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얘와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뜻이거든. 그럼 항상 이렇게 오면 돼요. 일단은 x세제곱의 개수는 신경 안 쓰는 거야. 항상 1로 생각을 하면 돼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x세제곱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뭐를 갖다 쓰면 돼? 합을 갖다 쓰면 돼. 합. 얘네들의 합을 갖다 쓰면 돼. 합. 그 다음 x제곱이 와야 될 거고 여기는 뭐가 오면 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이 여기 오면 돼요. 여기 오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오면 돼?
먹으면 돼? 곱이 오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냐? 그러면 일단 요 세 개를 갖다 다 먼저 더해야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자, 이렇게. 이거 얼마?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얼마? 얼마? 알파, 베타 플러스 얼마? 베타, 감마 플러스 얼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세근의 곱이 얼마야? 얼마? 1.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와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2가 와야 돼.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오느냐?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야. 곱해.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을 갖다 이렇게 더하는 거야.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통분했어. 여기에다가는 감마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역시 1에다가 이건 합이네. 얼마야 합이? 마이너스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세 개를 갖다 곱하면 그냥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1이니까 여기는 1이 오면 돼. 이렇게. 1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러니까 a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냐? 자,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런데 1 플러스 루트 2인데 요 놈이 유리수래, 유리수.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무조건 다른 한 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 근을 합했을 때 A가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면 얘의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세 근의 합이 A가 되는 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바로 세 개를 갖다 더한 게 마이너스 A 값이 돼야 되는 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B의 값. 세 개를 곱한 게 바로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곱셈은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돼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얘의 세 근은 얘와 얘가 바로 세 근이야, 세 근. 그럼 얘를 갖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러면 A는 1인 거야, A는 1. 됐어? 됐지?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해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따라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유리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건? 마이너스 7인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 A는 얼마? A가 얼마였다고? 얼마? A가 얼마였다고? A는 1이지,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따라서 이 628번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쭉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원기둥을 갖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밑면을 늘리고 그 다음에 높이를 줄인 거 해놓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라는 거 이렇게 각각 써놓고 이러면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뭐다? 대입이에요. 대입. 끝. 됐어?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y. 그래서 대입해서 두 개 구하는 거야. 두 개 구하는 거야. 알았죠? 끝. 자, 2차와 2차야. 그런데 요거를 눈여겨보면 돼. 어이구, 여기가 0이네.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요 놈은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y 또는 x 이꼴 y야.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y 값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겠죠. 2개. 그럼 그 2개를 갖다 구한 다음, 2개를 구한 다음 x 값 구하면 되고. 그 다음, 한 번은 x에다 y를 집어넣는 거야. y를. 그래서 여기서 또 2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4개 중에서, 됐어요? 이 2개를 더해서 나타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봐라. 이런 뜻이야. 해결됐습니까? 2차와 2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영아, 이거 몇 차와 몇 차야? 뭐 2차와 2차예요. 이걸 차수가 이걸 있잖아. 애들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 1차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차수는 하나의 항이 문자가 몇 개 곱해졌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x하고 y 2개가 곱해졌잖아. 그지? 이건 2차예요. 2차. 알겠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물론 대입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대입하냐면 대입하고 싶으면 굳이 이걸 따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분의 6. 얘를 y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럼 이렇게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66, 36은 1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보여주는 거야. 잘 보세요. 양변에다가 x제곱을 갖다 x제곱을 t로 놔. t로. 그리고 양변에다 t를 곱해. 그럼 t제곱. t가 돼서 넘어와서 마이너스 13t. 플러스 36 이꼴 0 될 거야. 이렇게. 오, 개꿀 49. 오, 개꿀 마이너스. 됐죠? 따라서 우리는 x제곱이 4. 그죠? x제곱이 뭐일 때? 9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x가 2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2면 y는 3. 하나 나왔죠.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틀리는 거 아니야. 알았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곱이 나오고 저는 합의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해서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자, 아까 내가 처음처럼 보여준 거 이렇게 y는 이렇게 해서 대입하라는 거. 이런 것들은 쉬워요.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거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귀찮아서 얘는. 얘는 그럼 b요. b는 마이너스 6. 그런데 얘가 x 플러스 y를 a라고 놓고 x 곱하기 y를 b라고 놓으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얼마? 2b로 표현이 되죠. 2b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왜 그래? 이 양변을 뭐 해보면 돼요? 제곱해보면 알아. 양변을 제곱해보면. 됐어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따라서 얘야. 그럼 얘가 13, b가 얼마?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a제곱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2네. 넘어가서 얼마? 1. 오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따라서 x 플러스 y를 a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고 a가 1이면 a가 플러스 1이면 b는 얼마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그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 요거 하나 연립방정식 풀고 x 플러스 y가 뭐이고 마이너스 1.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b가 즉 x 곱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6. 얘와 얘 여기서 한번 풀고 여기서 한번 또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1차와 2차니까 이거 그 다음부터는 얘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래서 두 개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아까처럼. 이해가냐면 얘기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 그럼 처음 게 쉽냐? 두 번째 게 쉽냐? 너희들은? 처음 게 쉬워요. 처음 게 쉬워. 잘 느꼈어요. 처음 게 쉬워. 나는 처음 것처럼 풀어요. 이렇게. 처음 것처럼 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좀 약간 더러운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이 639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를 A, 얘를 A라고 하자. 얘를 B. 이렇게. 얘를 B.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얼마? 2B가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밑에 거는 A 마이너스 B. 얘가 7. 그 다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야. 일단 얘와 얘를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1차와 2차니까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를 갖다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형태는. 이거는 아까 같이 그렇게 대입하기가 힘들잖아. x는 뭐 y분의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하긴 힘들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a와 b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됐어요? 솔직히 나 같으면 시험에 잘 안 내요. 왜냐면 이건 좀 이걸 풀려면 몰라서 이제 니네 푸는 방법은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이 하나는 그 다음부터의 영역은 산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안 내요, 사실. 산수의 영역이니까.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는 문제는 얘가 과연 주어진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해서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느냐, 원리를 갖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알았냐? 단순 계산해서 막 내는 거 물론 내지. 계산하는 문제, 계산력, 새로 나온 계산력. 예를 들어 복소수에 뭐 우리가 그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 그거는. 새로운 개념의 사칙연산이니까. 뭐 예를 들어 수하에서 집합, 집합의 교집합, 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갖다 얘가 이해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정수,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갖다 보는 것처럼 충분히 수하에서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계산력의 문제는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이 이 문제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뭐의 싸움이라고 하냐면 항상 얘가 그 문제에 담긴 뜻을 해석하고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제의 해석 능력을 키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은혁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얘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그건 다 풀죠. 왜? 그걸 해석을 해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 이제 산수의 영역이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담긴 뜻이 뭔고 알았냐? 하나하나 전부 다 문제를 갖다 해석해 보세요. 도형이 나오면 도형도 그리면서 거기에 담긴 원리가 뭔가 이런 거 해보면 금방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차와 2차,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쌍이 존재를 해요. 두 쌍. 왜냐하면 자, 얘를 만족하는 한 쌍과 얘를 만족하는 두 쌍이 짝을 지으니까 두 쌍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2차와 2차는 2 곱하기 2, 네 쌍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네 쌍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해가.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2곱 이렇게 하면 돼. 2 곱하기 2, 네 쌍. 1차와 2차는 1 곱하기 2, 두 쌍이 존재를 하고요. 말게 알아들어? 됐냐? 됐죠? 그러면 다음이 오직 한 쌍을 갖는데 그런데 얘를 푸는데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을 갖는데 그러면 얘를 y에다가 a-x를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얘가 x 값이 두 개가 안 나온대. 한 쌍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뭐를 갖는다는 얘기냐? 한 쌍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중군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중군을 가져? 그럼 판별식 t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